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 장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사실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투심이 약할 거니까 이번 주는 좀 약할 거고 바닥에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번 주 행보라기보다 그냥 하락이죠. 지속적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강도가 너무 세다. 너무 세고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티겠다 할 정도로 정말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무너지고 있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 마지막 지표, 어제 그제 얘기 드렸던 마지막 지표예요. 마지막 지표가 코스피 20월 선입니다. 그쵸? 코스피 20월 선, 코스닥 20월 선. 그래서 사실 꼭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20월 선입니다. 자, 20월 선에선 도대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증시에 바닥이다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굳이 이게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면 하락의 시작은 이미 예견되고 시작된 거죠.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지속적 하락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 추세 3200, 이게 8월달 기준부터 추세 하락 시작인 겁니다.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때 하락 추세를 넘어서고 박스권 횡보를 한다 라고까지 진단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켰던 박스를 이탈하네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적색 경보가 뜬 거예요. 정말 받쳐주지 못하고 정말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빠져나가는 금액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예전에도 상장하고 했을 때 다 돈이 빠져나갔었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때도 그랬고, 옛날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그 강도를 봤을 때 정말 증거금이 필요해서 빠지고 나가는 정도의 범위가 기관 매도가 좀 너무 거세게 나갔다는 것도 있어요. 분명 시총이 커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만 빠지느냐라고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요런저런 얘기보다, 자, 제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의 큰 방향을 보려고 해요. 큰 방향.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를 많이 보기로 했죠. 시황을. 자,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낙폭이 빠지고 과대 낙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별 달라서 종목 얘기는 드리지만 지수적으로는 월봉 21선 얘기 드렸고 21선 전까지 매수하지 말자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추가적 매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종목별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종목별 대응 가능하다는 건 추세나 아니면은 그 단기적 급등주 같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들은 지수가 아니게 대응할 수 있다 이고요. 우리가 봤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나 이런 그 일반 그 성장주들, 때로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것들은 지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 테마로 가는 것들은 가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매수의 고민은 월봉 21선에서 하자란 얘기인데, 자, 21선에서 반등을 과연 해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안에 또 내일 또 추가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고, 내일 하락한다 그러면 오늘처럼만 납복해주면 25선 닿습니다. 닿죠. 2828포인트니까 앞으로 한 1% 정도만 더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빠져서 25선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매수하지 말자라는 기본 포지션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일단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다음에 방향은 어쩔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또 어차피 추이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만, 자, 지금 일이 큰 방향을 얘기 드리면, 자, 20월선을 중심으로 20월선이 되면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나오죠. 자, 보시면 20월선이면 282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정도 됐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820포인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딱 지금 금액대에서 한 번 더 빠지면 20월선이 닿고, 말 그대로 바닥으로는 뭐 3중바닥, 2중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표론, 기술적 지표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도 그냥 밀리고 있고, 자, 여기서 또 밀린다는 가정을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불안 요소가, 어떤 유튜브를 봐도 뉴스에서도
바닥하고 오를 거다, 바닥하고 좋을 거다, 바닥하고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저도 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얘기 드린 것도 있는데, 자, 아닌 경우와 좋은 경우를 같이 가려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2820포인트 또 때론 20월선이 깨졌다고 증시가 깨졌으니까 투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투매가 나온다는 것들은 좀 거기에 대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들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최근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도는 거세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쭉 지속 수급이 들어왔었죠.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보시면 1월달 내내 거의 이제 매수에 가까웠고 12월달도 매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보시면 단기적 이번 빠질 때, 이번 하락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주가 됐다는 건 좀 찜찜하고, 오늘은 좀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관 매도보다도 이번 하락은 외국인의 주도였다고 보여요. 왜냐? 포지션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를 좀 이렇게 매수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선물입니다. 현물은 관망세인데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항상 좋은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여기에선 최근에 많이 팔았던 기관이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에 정말 중요한 외국인은 포지션이, 그 선물 포지션이 매도가 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좀 되게 불안한 요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끝나지도 않았고, 연기금은 정말 이렇게 단기적 기관적 수급은 들어왔지만 연기금은 또 코스피 시장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안 좋은 포지션이고, 우리 시장의 메인은 외국인과 연기금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외국인이 지속 순매수를 들어와 주다가 환율이 좀 꺾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은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하락하겠다. 분명 또 그런 에너지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코스피 20월선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20월선 또는 전 저점이다. 요거까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닥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냐죠. 자, 오늘같이 반등에 실패한 장에 맞닥뜨린다면 또 지속적 하락이 예고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간단하게 또 보시면 우리가 또 기본에 충실하자고 얘기 드렸죠. 자, 보시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5일선도 떠 있고 많이 떠 있어요. 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넘지 못한 게 또 보여져요. 2900포인트를 여기가 바로 저항으로 맞아 떨어진 거죠. 29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반등 시도했다가, 자, 시장에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2900포인트 맞고 다시 흐르더라. 그래서 정말 전형적이게 하락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예고는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빠지는 거 우리가 보자고 했으니까 20%까지는 보자. 예전 삼성전자처럼 반등해 주는가. 근데 시장은 너무 악재가 많고 반등을 해줄 그 기미의 수급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사지 않았던 매수를 한 번 또 빠지고 하면 분명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분명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인버스를 사자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 분명 급락을 했고 추가 하락 나오고, 하락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더 깨진다고 가정하고 분명 다시 2830포인트 40포인트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때도 반등 성공 못하면 그때는 비로소 인버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반등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내일은 일단 하락하고 좀 빠지게 할 수 있는 그 미국 선물지수가 안 좋게 시작됐죠. 오늘 우리나라 장도 마감도 그렇고, 내일도 에너지 솔루션 돈이 들어가고, 그럼 내일도 밀린다고 보고, 자, 내일 과연 밀릴 때 반등을 해주나,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체크하셔서, 자, 좀 길게 봐서 30분 봉을 봐볼게요. 30분 보시면 자, 일단 여기가 예전의 저점이고요. 최근에 여기가 저점인데, 마찬가지로 빠르게 여기입니다. 2880포인트 정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혹여나 반등 나오더라도 이 지수가 2878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2900포인트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재차 밀리는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때를 건들고 다시 흐른다면 그때 오히려 못 샀던 비중을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고 곧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진단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방을 또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다음 또 하나의 방향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방향, 증시가 좀 올라라죠. 올라라. 그런데 자,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또 국채금리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급등했고, 금리가 또 얘기가 나오고, 금리 횟수가 많아지고 계속 악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반등해 줄 만한 뭔가 재료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시장을 잡아주고 횡보라든 반등을 해준다면 시장의 반등 재료가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상승 갈 수 있는 걸 또 다시 한번 이제 반대 방향이죠. 자, 하락의 방향은 그렇게 봤고, 상승 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보면, 사실 저도 또 하나 좀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 자, 일본 보시면 분명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종목으로 따지면 급등이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여기도 일단 지워놓을까요? 자, 지워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왔고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 얘기 드렸죠. 옛날에 여기 월봉인가요? 여기 월봉에 체크해놨던가? 주봉인가요? 주봉이죠.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예전에 증시 방송했죠. 그래서 자, 예전에 증시의 되돌이표라면 2560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죠? 2500포인트가 열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세 하락하면 25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봤던 2880포인트, 90포인트, 80, 90 정도 포인트가 일단 깨진 거예요. 이건 급락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등해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정말 횡보로 보완만 해줘도 좀 그랬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단기 악재일까? 라는 건 일단 물음표고, 내일 또 중요하겠죠. 추가적 급락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으로 여기마저 깨진다 그러면 정말 다시 밑단까지 열어나는 하락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재료는 있죠. 하락에 대한 재료는. 그래서 26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못 샀던 인버스 조금이라도 사서 계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 사가지고 평단가가 차이가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물려있던 걸 손절해야 되느냐, 그건 자유예요. 그건 범위에 따라 다르고 종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 밑단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주봉으로 옛날 시장 얘기했죠. 근데 여기 지켜줬지만 결국 또 치고 내려오고 있고, 그럼 분명히 이렇게 하방에 대한 준비됐고, 그렇다면 또 올라간다면 어떤 재료가 있냐, 다시 얘기했죠.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얘기 드렸죠.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정말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기본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2단계가 뛰어 올라왔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자, 여기서 끝하고 여기서 정말 증시가 유동성 풀렸고 했으면 2600에서 290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놀아줬어야 돼요. 그게 증시의 상승인데, 근데 좀 과하게 올랐죠. 2단계가 오른 겁니다. 2레벨이 올랐죠. 그래서 2레벨이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건 증시가 단순하게 유동성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얘기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재테크로 자리매김했고, 안 하던 개인 투자자분도 엄청나게 늘었고, 단순 유동성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증시는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가고 주식시장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또 하나의 또 재료를 봤던 거예요. 봤던 거고, 그게 일단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좀 나름 중요한 재료라고 보여요,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증시가 오른 거에 대한 진단. 자,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방송이에요. 자, 보시면 증시가 오를 때 분명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방이 시작했을 때, 요때 부분이죠. 요때 한 10월달, 8월달, 7월달, 7, 8, 9, 10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증시가 하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업이익의 매출의 고점은 찍고 유동성으로 할 수 있는 폭발 영업 시생 끝났다라는 걸로 하고 조정이 시작된 거죠. 8월 달부터 본격적 하락이 됐어요. 분명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껴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다른 재료가 있었지만 피크아웃 논란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는데 자, 그럼 피크아웃 논란 좋다예요. 좋다. 그럼 조정을 더 추가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레벨업 됐던 걸 1단계 충분히 조정 받았지 않느냐였어요. 그게 제가 추구했던 매수 포지션이었죠. 지금도 한편으로 또 그 양쪽에서 되게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또 추가로 올려줄 수 있고 증시가 최근에 삼성전자 기반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걸 어떻게 해명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2월 1월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환율도 무시하고 들어왔던 수급은 어떻게 할 건데도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피크아웃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죠. 자, 보시면 올해 이것도 좋은 재료일 수 있는데 증시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지부진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 국가예요. 수출에 엄청난 비중이 들어가요. 거의 다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서 쓰고 수출입니다. 수출로 수익을 내는 나라예요. 제조업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땐 또 엄청 약했던 것도 있어요. 이번 하락 때도. 왜냐? 정말 다 모든 것들을 수입해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수시장 자체에 의존할 수 없고 무조건 수출이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의 부담도 있고 모든 부담도 느낄 수 있는 제조업 국가다. 그게 큰 리스크였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룬다면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매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수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반영해서 급등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거쳤고 지금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더라.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고 하이닉스만 봐도 그래요. 매출이 심각하게 꺾인 적도 없고 안 좋다는 우려가 오바됐었던 거죠. 하이닉스가 메모리 그 가격이 오르고 급등해서 안 좋을 거다 했던 분기 그 리포트마저 틀렸어요. 미국에서 했던 것도. 그래서 올해 겨울은 추운 반도체 계절이 될 거다 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럼 틀린 진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증시 하방으로 밀었죠. 근데 자, 내년에도 분명 내후년 봤을 때 매출 영업이익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 증시는 받쳐줘야죠. 못 가더라도 하방은 가지 말아야죠. 긴축, 금리 인상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폭발적 소비가 있고 가능하다 그랬죠. 여행도 못 가고 말 그대로 지금은 예전처럼 돈 모아서 저축해서 집 산다가 아니죠. 젊은 층들은 결혼 안 하고 뭐 딩크족도 있고 그냥 다 즐긴단 말이에요. 다 소비예요. 그게 뭐 의류 소비, 다 소비,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전부 소비고, 그게 말 그대로 유동성들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워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됩니다. 빠르게 정말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드 코로나가 돼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수출은 견인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속적 체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20월선입니다. 20월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월선이니까 이번 달 안에 밑꼬리를 달더라도 올라와 줘서 20월선을 지켜주면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1월 말까지의 남은 기간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버텨준다면 분명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버텨준다면. 지금 악재들을 쏟아내고 있는 악재들로 하락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코스피 기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코스닥 기준은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인플레이션 얘기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던 건 올랐다고 또 얘기 드렸는데, 자, 인플레이션 강도가 세니까 추가 하락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 자, 이제는 사실은 누구 말을 믿고 판단하긴 그렇고, 자, 내가 객관적 판단해서 내 기준을 잡아야겠죠. 왜냐? 내 종목마다 물림의 금액이 다르고 평단가가 다르고 주식 비중이 100이냐 아니냐가 다르고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나 그런 것, 남은 여력이 있다면, 자, 코스피 20월선 또는 여기 밑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대응하자. 여기가 지지가 돼서 반등을 해주냐, 반등의 강도는 얼마냐, 그리고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해주고 반등해줄 때 얼마나 반등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그거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측하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하락할 거예요 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시국까지 와버렸어요. 사실 오늘 하락이 좀 뼈아프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반등을 힘없이 하고 밀려버리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됐고, 미국 장이 정말 긴급적 그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공포 아닌 공포로 뒤덮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증시의 방향을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증시가 2600까지 밀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기존에 물려있던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전체 매도는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절반이나 3분의 1이라도 매도를 해놓고 하락을 어느 정도 더 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 다 던져버리고 아예 밑단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말 증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서 보장되는 시장도 아니겠죠. 판단은 각자 있습니다만 정말 이 두 가지 방향을 크게 드리고, 이 두 가지 방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좀 진단을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틀을 잡으셔서 방향을 좀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위험한 정말 그 포지션의 정말 양분이죠. 정말 지금은 횡보가 아니라 상방이냐, 그러니까 버텨주느냐 하방, 상방이냐 하방이라고 크게 보고 싶고, 어떤 그림이 나와줄지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좀 약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빠지고 반등을 해주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버텨줄 수 있는 지수치가 너무너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내려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뼈아프고, 하루하루 낙폭이 정말 진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강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또 그렇게 일단 크게 얘기 드리고, 종목을 싹 다 지웠어요. 원래 오늘 또 같이 보려던 종목을 웬만한 거 지웠습니다. 지우고 가지고 있던 최근에 괜찮았던 거나 그런 것들, 단기적 관심이나 그런 물량의 소량의 종목만 갖고 왔어요. 진단 차원에서.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지금도 아직도 죽지 않았죠. 추세는 꺾인 게 맞거든요. 추세는 시장의 하락과 함께 여기가 단기 추세입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네요. 자, 살아있고 이게 단기 추세거든요. 단기 추세는 아직 죽지 않았고, 이제 중요하겠죠.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기로죠. 정말 삼성전자만 봐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자, 예전부터 얘기드렸던 게 76,000원입니다. 삼성전자가 76,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증시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 드렸죠. 76,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76,000원대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정말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마저 무너지고 다운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선 바닥을 잡아주고 가느냐가 방향이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로도 같이 관심 종목 담아놓고 진단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시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이래서 또 그런 건데, 이건 또 오늘 조금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요런 안 좋은 장에도 최근에 이틀 3일 연속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성 첨단 소재. 추세적 대응. 그러니까 이런 추세적 대응은 아까 시작에 얘기 드렸죠. 추세적 대응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시세를 노리는 것들은 지수 따라가지 않는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정말 팩트로, 그냥 다른 얘기 없어요. 팩트로 맥점을 받고 오늘 맥점으로 봤어요. 봤는데 업무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못했고, 아침에 동료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한테 공유했어요. 자, 오성 첨단 소재가 지금 매수 자리로 보인다 얘기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렸죠. 사란 얘기는 아니다. 왜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종목을 뭔가 사기도 부담스럽다. 그 친구도 안 샀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요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매수를 하려면 요런 거 하란 얘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보시면 이게 지금 요것들은 이 안 좋은 와중에도 시간의 단일가를 봐도 단일가도 지금 4%예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또 진단 추천드렸으니까 진단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4%대 4%
시간에다? 그럼 내일 좀 떠서 출발하겠다. 근데 떠서 출발하는데 매물이네. 근데 시장이 안 좋네. 그러면 바로 또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올 수 있겠다. 단기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가시더라도 만약에 보유하신 분은 정말 지금 시장의 정석은 뭡니까?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 그래서 수익을 꼭 실현하지 않으면 분명 수익이 또 반납될 수 있어요. 하락한다면 얘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깨지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얘도 크게 다를 게 있겠느냐. 그래서 혹여나 내일 또 이렇게 시간에는 좋았는데 시간에가 좋았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 선물 안 좋고 하니까. 그 갑자기 밤에 급변하게 안 좋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나와야 되느냐. 포지션 될 수 있고. 그래서 떠서 출발하더라도 상한가에 갈지언정 팔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선 봤지만, 그리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사실은 요거죠. 얘기 드렸죠. 요런 이평선 위에 있는 걸 해야 된다. 살아있는 거.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하락장은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시장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어중간하게 분할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다시 봐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소개시켰던 게 EV 첨단 소재고, EV 첨단 소재고, 뭐 맥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등해 줬다는 거죠. 이게 뭔가 어제 얘기됐죠. 거래량이 올라가고 이렇게 추세가 접목됐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 자리가 아니죠. 매수 자리 뜬 거예요. 지금 떠 있잖아요. 여기 아니면 아닌 건데, 아까 오성은 맞지만 EV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장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매수 기회 자리대를 놓친 것들은 보면 안 된다. 오늘 시가도 중요했죠. 오늘 시가도 중요했고, 오늘 시가 때라도 사신 분은 마찬가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의 방향을 보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맞춰서 저항대나 이럴 때 꼭 대응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얘기 드렸던 삼성 SDI 대형주 보라 얘기 드렸고, 여기 밑단에서 얘기 드렸죠. 60만 원까지 열어놓고 보자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딱히 엄청난 매수 적정 금액은 아니었지만 분할적으로 들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분할 매수 영역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드렸고, 이게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왜냐? 얘기 드렸던 재료가 또 힘을 입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는 기대감이면 못 갔던 코스피 대형주 2차전지도 갈 것이고, 소재주보단 얘네 대형주 보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SDI 같은 것도 괜찮은 흐름 나와줬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홀딩이 맞는데 지금은 좀 추이를 또 봐야겠죠. 평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때 사신 분은 여기까지만 64만 5천 원만 안 깨지면 보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규 매수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이 단기적 상승이지만도 이런 것도 어려운 장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SDI도 저항대 구간이기도 하고, 자 보시면 여기 딱 막혀있죠. 또 여기 67만원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윗꼬리가 당연히 달리는 모습이고, 여기 때와 여기 때가 매물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더라도 68만원, 68만 5천원, 67만 4천 이 구간에선 조금씩 덜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좀 덜어내고 보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G 세계물산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왜 갖고 왔냐? 그럼 보시면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살아있는 종목이죠. 이것도 원래는 추천 드리려고 한 건데, 자 보시면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되게 강한 종목이죠. 시장보다. 자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을 하다가 우상향으로 틀어주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죠. 엄청 세게 갔군요. 이렇게까지 열릴 수 있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도 계속 갈라 그러면 여기 되죠. 지금 금액대죠. 지금 금액대 한 700원 중반대, 그리고 여기가 이탈하면 안 돼요. 700원 초반대까지 이탈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도 있어요. 추세도 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는데, 시장이 낙폭이 크다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게 굳이 말씀드리면 공부 차원에서 상승에 대한 그 급등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아주 이쁜 눌림목입니다.
아주 좋은 눌림목이에요. 사실 시장이 좋으면 이런 거 바로 매수 자리라고 보여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말 그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조정 구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고 지금 딱 매수 자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소개는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셀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모든 이평선 위에 있고 위에 있었고 시세가 나왔다가 장기 저항대를 돌파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반등 자리긴 한데 지금 시장은 의문이죠.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니터 정도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인포뱅크도 되게 많이 집중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 오면 보자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대응 영역 끝났죠. 끝났고 18,000원대 한번 오면 보자 해서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만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조정 받고 있고, 관심 있더라도 이거 떠 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죠. 주도주였죠. 하나의 자율주행의 주도였는데 대장주였고, 그래서 눌림목 속에 보자 해서 18,000원 대응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지금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14,000원까지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매번 바뀌어야 돼요. 시장에 따라 좀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법도 내가 봤던 체크 때도 시장에 따라서 금액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다. 그래서 22,500원 대응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어요. 더 볼 필요 없고, 각자 대응 영역이라고 얘기 드렸고, 매수 관심 구간은 18,000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8,000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얘가 시장과 따르게 18,000원 지지하고 잘 가더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같이 또 흐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히려 매수가 중단돼야 되겠죠. 중단되고 아까 모두 봤던 지표들이 깨지면 인버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는 아니고 놓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왜 갑자기 급등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 쫓다가 더 비중 커지고 하니까 투자 여력이 있으시면 일단 무조건 홀딩하고 장을 좀 지켜보시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이 하락장이 엄청 세고 힘듭니다. 힘들고 종목별로 분명 대응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다 100% 들어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분도 분명 계실 건데, 그런 분들도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사이클로 하락한다 그러면 정말 다 바닥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못하겠고 나는 손절 못하겠고 했으면 조금 정말 좀 막된 말로 좀 기다려야 돼요. 기간이 지금 반등 줄게 뭐 2달 6개월이었다 그러면 2년 3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서 다시 부각 받으려면 2년 3년까지도 물릴 수 있는 금액대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해 주식을 매수해서 고점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좀 최대한 방어를 하자, 최대한 계좌 방어하고 지켜보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도 좀 안 좋으면 어떨까 할까, 모레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번 주 안 좋으면 어떻게 버티지? 라는 구간이 돼버리니까 빨리 좀 시장을 둘러보고 투자의 방향을 정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려서 좀 무겁긴 한데, 좀 하나 또 보태자면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좀 안 좋은 얘기 드리면, 요때 좀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지만 델타 변이가 나온 게 요때예요. 요때부터 델타 변이 나왔어요. 8월달. 요때인가요? 요때죠, 요때. 9월달부터 델타 변이가 나와가지고, 델타 변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건 금방 반등이야 했는데 추세 하락을 했죠. 외국인의 매도도 있었지만. 그리고 최근이에요.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갔다가 오미크론 얘기 나오고 다시 괜찮겠지 했다가 빠졌다는 얘기죠. 오미크론 뭐 별거 있겠어? 다시 또 하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하방.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참 어려워졌고 어렵네요. 어렵고, 추세를 보면 이 정도가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 잡혀 있고, 그래서 좀 한번 지수 잘 체크하면서 할 수 있는 대응 최대한 해보자고요. 아무튼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지속적 얘기 나누면서 또 이겨내 보자고요. 이겨내고
승리하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의견 전달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